아침에 제가 보통 한 7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인싸 뉴스를 준비하는데요. 저녁 뉴스는 저희가 전부 다 매달려서 준비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챙겨야 될 게 별로 없이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뉴스 프린트 이런 것도 다 해다 주고 이제 저희는 뉴스만 선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침에는 지금 이 뉴스를 이 OBS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프린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결정도 하기도 하고, 프린트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프린터 제대로 나오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하여간 2시간의 시작이 2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또 세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전쟁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 또 이제 이 인싸뉴스를 하면서 저녁에 술을 안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제대로 뉴스 선정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살도 빠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처음 시작이니까 약간 딴소리를 좀 해봤는데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56만이 됐는데 벌써 55만, 56만에서 거의 석 달 가까이를 지내고 있죠. 이게 그 이유가 뭘지 굉장히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이 채팅창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안 는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진단을 내려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좀 그 구독자 수 확장을 위해서라도 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늘 보면 한 30% 정도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보시는데, 기왕 보시는 거 구독과 알림, 좋아요 이런 거를 눌러주시면 훨씬 보시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안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인싸뉴스, 저녁에는 라이브 쇼를 늘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시간 때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게 또 굉장히 큰 것 같긴 합니다. 네. 우한 코로나가 나날이 지금 심각해져서 가서 유럽은 아주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700명, 스페인에서는 하루에 500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 굉장히 사망자 수가 늘고 있어서 유럽이 이제는 거의 중국을 뛰어넘었다라고 할 정도죠. 근데 물론 중국에서 그런 뉴스는 있습니다. 중국은 2달만 휴대폰 요금을 안 내면 휴대폰이 자동 해지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2월달, 3월달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휴대폰 해지된 사람이 2100만이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메인 뉴스는 아니지만 IB타임스인가 하는 그런데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대만 언론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국 내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 통계가 맞는 건지, 확진자가 하루도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통계가 과연 맞을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한 100일 넘게 만에 작년 11월인가요? 이후로 처음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의료 장비
우한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는데, 물론 이제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FDA 관련해서 그 이제 우리나라 의료 장비 중에서 미국 FDA 인가를 받지 못한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뭐 오늘 내로 조치를 하겠다. 오늘 내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우한 코로나 때문에 한미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600억 불 수환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그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도 일단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일본은 결국 뭐 이 올림픽을 올림픽 때문에 뭐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있다. 뭐 지금 일본의 확진자 수가 많느냐?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둘 다 중국 그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거의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늘어난 확진자 수에 비해서 일본이 너무 확진자가 늘지 않았다. 이런 걸, 뭐 인구 밀도나 이런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도시에 인구 집중돼 있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 뭐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데 비해서 너무 일본이 그 확진자 수가 안 나온다.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들이 있었죠. 그게 결국 도쿄 올림픽 때문에 확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죠. 도쿄 올림픽이 뭐 7월 24일 개막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뭐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일본 내에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 뭐 세계에서 어디 선수들을 파견하려고 하겠습니까? 선수도 선수지만 관광객도 와야 되는데, 관광객들도 어디 불안해서 뭐 일본을 가겠어요? 근데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도쿄 올림픽을 강행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 거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어 왔죠. 트럼프는 뭐 노골적으로 뭐 연기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러나 아베는 어떻게든지 본인이 수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도쿄 올림픽을 치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세계 무대로 진출했는데, 그동안 뭐 잃어버린 20년이 잃어버린 30년이 얘기하면서 경제가 다운된 상황에서 이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경제 대국으로 부활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쿄 올림픽이 결국 우한 코로나라는 것을 만나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연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게,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도쿄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인 것 같아요. 일단 뭐 64년에 썼던 경기장들 이거 제대로 다 쓸 수 없으니까 새로운 경기장도 건설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경기장을 이 올림픽에 맞춰 가지고 비워놨었는데, 이게 뭐 경기장 임대료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TV 방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 지금 대충 내년 한 5월 정도로 잡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내년 여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미국에서 있고요. 그리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또 일본 후쿠오카가 있는데, 요 두 가지도 수영 선수권 대회하고 육상 선수권 대회가 사실 올림픽하고 굉장히 겹치죠. 올림픽에서 메달이 가장 많이 달린 게, 하계 올림픽에서 메달이 가장 많이 달려 있는 게 육상하고 수영인데, 이 육상과 수영의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는 게 결국 뭐 올림픽하고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이런 날짜를 과연 언제로 정할 것이냐를 놓고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다. 사실 올림픽이 세계 대전 1940년과 1944년을 빼놓고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아테네에서 시작하고 난 이후로 근대 올림픽이 시작하고 난 이후로 세계 대전을 제외하고는 안 열린 적이 없고, 그리고 항상 짝수해 열려왔는데 이게 1년 연기하면 이제 홀수에 열리는 게 되는데 처음으로 열리는 홀수에 올림픽이 되죠. 그리고 최초로 연기하는 올림픽이 되고, 그러면 다음 올림픽은 과연 3년 후에 할 건지, 내년에 하고 나서 3년 후에 할 건지, 아니면 4년 후에 할 건지. 성김님 감사합니다. 과연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뭐 최악을 거듭하더니 다시 또 최대폭으로 폭등했다. 11.37%. 이게 전체 증시가 11.37%가 올랐다는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폭등인데,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87년 만에 최대폭 폭등이다.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에 올랐던 거 외에는 최대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급격한 하락, 급격한 폭등, 뭐 이런 것들이 거듭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거의 바닥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왜 폭등했느냐? 이유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압박해가지고 뭐 연준 의장이죠. 파월을 압박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뭐 돈을 찍어내서 뭐 지금 뭐 헬리콥터 수준이 아니라 뭐 미사일 수준으로 돈을 쏟아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증시도 폭등을 하고 또 유가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값까지 뭐 그동안 떨어진 거를 뭐 회복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폭등을 기록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바닥까지 왔구나. 거의 바닥까지 오면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바닥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확인시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주식하지 마시라는 분도 있고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이 N번방 박사 조주빈을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하면서 이제 어제 뭐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오늘 뭐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뭐 어제 저희가 뭐 사진 다 보여드려서 뭐 얼굴이 새롭거나, 바닷가에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새롭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조국은 안 되고 조주빈은 왜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뭐 목에다가 이 뭐 기부스하는 이 목이 삐끗했는지 목에다가 뭐 이런 거를 대고 나왔네요.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기자들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한마디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손석희, 그리고 손석희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제 또 그랬던 김웅 기자라고 있잖아요. 전 KBS 기자 김웅 기자, 그리고 윤장현 광주시장, 전 광주시장이 본인의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손석희, 김웅, 윤장현을 언급을 했어요. 이걸 놓고 지금 굉장히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손석희, 김웅, 윤장현을 언급을 했는지, 이게 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손석희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손석희, 윤장현, 김웅. 네, 지금 많은 분들이, N번방 회원이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부산에서, 127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가 떴나 보네요. 네. 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저도 127번까지 올라갔는지 몰랐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다른 데로 전환된 사이에 계속 병상에서는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손석희, 윤장현, 김웅. 도대체 왜 손석희랑 김웅은 둘이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죠. 그런데 도대체 왜 조주빈이 손석희, 윤장현, 김웅을 거론했는지, 이게 너무 이상한 문제입니다. 너무 이상한 문제죠. 아니, 만약에 관심을 끌려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께 죄송하다, 이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관심을 끌죠. 왜 하필이면 손석희, 김웅, 윤장현은 또 어이없게, 윤장현은 뭐랄까요, 윤장현은 지금 광주시장 그만둔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가까이 1년이 뭐예요. 지금 지난번 2년 가까이 돼가죠. 그리고 선거법으로 최근에 처벌도 받았고, 그런데 굳이 윤장현, 네, 그리고 손석희도 JTBC 지금 앵커도 아니고, 앵커 이제 그만뒀는데 굳이 손석희, 김웅은 좀 이상해요. 네. 글쎄, 이왕 버린 카드 이용하려는 거다. 글쎄, 이용을 하려면 여러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손석희, 김웅, 윤장현인지, 이게 좀 이상하다. 네. 네, 뭔가 좀 폭로할 것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주빈은 과연 그러면 이런 걸 해가지고 얼마쯤 벌었을까? 네. 일단 계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호화폐 계좌에서 32억 원이 포착됐다는 게 있네요. 근데 이 친구가 단순히 비트코인만 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란 걸로도 하고, 모네로라는 코인도 활용을 하고,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거래소만 4곳인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거래소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화폐를 가지고 했다. 지금 513개의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입금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2억 원이 포착된 게 32억 원이고, 실제로 얼마일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의 흐름도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구매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려가지고 결국은 거래소에 와서 현금화를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보면 이게 다 지금 계좌들이고, 계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여러 계좌를 통해서 돌려서 또 여러 계좌에, 마지막 여러 계좌에서 현금화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걸 기법을 믹싱 앤 텀블러, 암호화폐를 수천 회에 걸쳐서 쪼개고 합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걸 이제 사이버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조주빈의 계좌를 알아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조주빈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로 이제 송금한 사람들,
이제 뭐 암호화폐로 물론 송금을 했겠지만 그 송금한 사람들의 또 누군지 확인에 나서고 있으니까 결국 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도 지금 뭐 미국만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그래서 100조를 투입하겠다. 코로나로 인한 도산을 막겠다라고 해서 건강보험료와 전기료금 같은 거 일단 우선은 그걸 전반적으로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50조 원이었는데 지금 24일에는 100조로 어제는 이제 100조로 늘려가지고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 여기에는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시키겠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정부가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대선 선거 운동인지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하는 건지 박원순과 이재명은 서로 지금 재난 긴급 생활비 근데 이제 둘 다 조금 달라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민한테 1360만인데 전부 그냥 어른이고 아이고 안 가리고 전부 10만원씩 그냥 지급하겠다. 다만 그 1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뭐 지역에 있는 상점 같은 데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네. 근데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뭐 중간 이하죠. 중간 이하의 가구들에게 최대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나눠서 최대는 50만원까지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박원순과 이재명은 서로 꺼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심각한 상황이니까 사실 뭐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동쪽 하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뭐 2008년, 2009년에도 뭐 유류비 환급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유류비 환급 형태로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었죠. 미국도 이런 걸 꽤 합니다. 미국도.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걸 지급을 하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주는 거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지자체장들이 자기가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거 자체가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선거 앞두고 1인당 10만 원씩 준다? 이거 뭐 거의 매표 아니에요? 매표? 표를 사려고 하는 본인이 후보가 아니라는 것만 있지 사실상 세금을 가지고 표를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죠. 이게 뭐 단순히 낭비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가지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다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뭐 돈을 주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거 돈 주는 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선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또 현실을 가보면 정말로 자영업자들이나 또 아주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생계가 막연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여간 어떤 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지자체장이 마치 선심 쓰는 방식으로 자신의 대선 지지율 관리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건지 이게 황당한 거죠. 한다면 그냥 드라이하게 국세청에서 나눠주면 이건 무슨 뭐 어떤 정당 색채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국세청에서 그리고 국세청은 사실상 전 국민 계좌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 전 국민 계좌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냥 며칠 날 딱 해가지고 전 계좌로 들어갑니다. 입금
보도자료 같은 걸 통해가지고 내서 보도가 나가고, 그리고 국세청이 그냥 전 계좌로 써와주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마치 무슨 각 지자체 동사무소 주민센터 와가지고 신청하고 이러면서 돈 달라고 쫓아가가지고 줄 서서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거 꼭 그거죠. 조선시대 때 보릿고개 이럴 때 보면 구휼미 그래가지고 쌀 나눠주거든요. 그럼 줄 세워가지고 쌀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받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아니 그게 자기 돈으로 나눠주면 감사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나눠주는 건데 왜 그 감사의 인사를 받아가야 되는 건지, 왜 그걸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선거 지나고 주라 이거죠. 4월 16일, 15일 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거짓말은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표정에서 정말 그 형수 얘기할 때의 표정과 또 이렇게 예능 프로 나와서 한없이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웃고 있는 표정, 너무나 가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인물이 아닌가, 문제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법으로 준연동형 어쩌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가 등록된 정당만 50개라서 투표용지 길이가 66cm다. 이거 전자개표기로 개표할 수 있을까요? 개표기를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66cm면 그동안 34cm, 35cm가 넘어가면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66cm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결국 또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건 위성정당 만들고 다시 합치고 이런 게 지금 코미디 아닙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데, 이 또 그 의석이 없는,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가나다 순에 맞추려면 가자, 이게 제일 그럴듯한 이름이라서 항상 가자 코리아, 가자 평화인권당, 가자 환경당, 이런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자가 앞에 들어가는. 그래서 코미디죠. 가자. 가긴 어딜 가요? 어디로 도대체 국민들을 데리고 가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가자고 하네요. 가자고 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자고 할 때 따라갔다가 신세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타! 그것도 마찬가지죠. 야, 타! 타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안 되지만 가자! 그래도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 엄마들이 이제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디 자꾸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아주 착해 보이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가자 할 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권한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스턴 어소시에이션님 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슈퍼챗도 사실은 좀 약간 이게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안 나올 때는 쭉 안 나오다가 어떤 분이 딱 해서 제가 좀 성의껏 읽었다 그러면 또 막 터지는데, 제가 오늘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좀 글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차분히 다 읽을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네. 네,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말자는. 네, 야타하고 장기 적출. 수개표 가자. 네. 그 전자개표 얘기를 늘 전자개표를 가지고 아닙니다. 시청자 숫자 지금 16,291명인데요. 네. 그게 숫자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네.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오행복님, 저는 부정개표를 막기 위해 개표 참관인 신청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게 개표 참관인들이요, 정당별로도 다 개표 참관인들이 있고, 또 일반 개표 참관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표가 이렇게 뭐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다 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숫자를 하고, 이걸, 중앙선관위에 모아서 거기서 이제 전체 그걸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개표해서 그 지역별로 당선을 확인한 다음에 당선증을 그 지역 선관위원장이 발부해 줍니다. 남태평양님 감사합니다. 네, 피스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전자개표기가 뭐 대선 같으면 지역 개표 요거하고 이걸 모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통계를 합치는 과정에서 뭔가 숫자 조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별로 이 개표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개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권한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선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쪽 정당의 개표 참관인들이 있어서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SY 김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이걸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곳은, 네, 김용우님, 강변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곳은 역시 심상정의 정의당인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사실 그동안 정의당이라는 당이 정체성 자체가 좀 모호했어요. 네? 차라리 예전에 통합진보당은 명백하잖아요? 그냥, 조선노동당의, 뭐랄까, 한국 지부, 대한민국 지부,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명백하게 자기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따른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그냥 뭐, 이지은님 감사합니다. 태블릿 PC 기자회견 했어요. 가세연에서 꼭 방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세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뭐 굳이 뿌리를 찾자면, 늘솜 라피님, 강소장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굳이 뿌리를 찾자면 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이정희 이 그룹이 NL, 예전에 NL이었다면 방혜련님도 감사합니다. 노회찬, 심상정은 예전 개념으로 따지면 PD.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고 NDO님, 그냥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은하수님, 강소장님 진짜 다 읽으시나? 테스트용 구독자 의견이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패너님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읽으니까 막 보내주시네요. 계속 보내주세요. 계속 열심히 읽겠습니다. 앨리슨 론님 힘내세요. 김 대표님은 언제 복귀하시나요? 다음 주는 확실히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는 조금 마음을 좀 추스리고, 네, 그리고 좀 준비를 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죠. 지금 5,600인데, 네, 그래서 정의당 자체가, 권한나님, 지금 이런 시국에 강변님의 방송이 정말 큰 힘과 의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두 사람의 어떤 개인 플레이 정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노회찬까지 자살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심상정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비례대표로 막 당선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당이 무슨 뭐 특별한 뭐 정강 정책이 특별히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냥 더불어민주당 따라가고, 그런 정당이 과연 뭐가 필요한가? 그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그리고 이번 선거법을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이 정의당이라는 건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정의당은 이번에 잘못하면 3%를 못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면 손혜원, 정봉주처럼 차라리 색채라도 뚜렷하든지. 꼭 행복해야 해님, 트럼프가 한국의 의료장비 지원을 부탁한 것이 언론 프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의사들이 뼈를 갈아 버티고 있는 의료의 결과를 정부 자화자찬으로 돌려버리고 처벌 운운하고 있는
좌빨들 지긋지긋합니다. 네, 그렇죠. 이 정의당에 대해서, 정의당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너무나 잘 알았다. 탈리스마님, 가세현 덕분에 숨통 트이고 숨쉬고 사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의 없는 정의당, 정의당에 정의 없다, 또는 정의의 반대말은 정의당이다, 이런 말이 지금 뭐 온 국민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정의라는 이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태를 계속 보여왔잖아요. 조국 사태 때 했던 거, 또 이 선거법 와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못 낸 거. 또마 친구님 브론즈 등급대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 뭐 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태로만 하다 보니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로얄페이퍼님 감사합니다. 그게 정의당이 이번에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정의당 이번에 사실 심상정 지역도 그렇고요. 심상정 바로 옆에, 심상정이 고향 갑인가요? 그리고 심상정 바로 옆에 정의당 사무총장 했던 고향 을 또 누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심상정 뭐 보좌관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그 둘 다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결국 창원 성산, 이제 민노총의 뭐 핵심 세력이 있는 게 뭐 창원하고 울산인데, 창원 성산의 여인국 거기 정도 빼놓고는 지역구에서 과연 한석이 될 수 있을지. 민주당이 후보를 단일화 안 하고 내면 표가 갈려서 절대 안 돼요, 정의당은.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냥 후보를 다 내겠다고 하고 있고 사퇴를 시키지 않을 걸로 보여져서, 그러면 뭐 정의당이 과연 이번에 원내 정당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죠. 아기공룡 틀리님, 가세현 때문에 정치에 관심 생겨 저도 비례대표 준비하려고 합니다. 4년 뒤 이끌어주세요, 강 소장님. 어떻게 이끌어드릴까요? 제가 당이라도 하나 만들까요? 네. KKK님, 강 소장님 응원합니다. 강 소장님, 김용호 부장님 시절이 수상하여 항상 조심하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 미니님, 강 소장님 실제로 여러 번 봤는데 실물 진짜 귀티나시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특히나 또 라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용호 부장이 제일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네요. 근데 어제 문갑식 주필이라고 요즘은 불러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문갑식 주필 그 방송에 어떤 식으로 테러를 당했다는 거죠?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문갑식 주필. 진성호는 4일, 문갑식은 3일째네요. 방송이 안 되고 있나요? 웬일일까? 네, 지금 문갑식 주필에게 전화를 지금 하는데요. 안 받으시네? 네, 개구리가 너무 많아 라임 방송 버퍼 보며 꼭 힘을 모아 진실을 꼭 밝힐. 네, 저희도 라임 얘기만 하면 자꾸 버퍼가 걸려서 어제도 라임을 두 편으로 나눠서 했는데, 네. 사무실을 뒤집어 엎었어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네,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정말 무슨 좀 일이 있는 것 같네. 제가 좀 문자를 좀 보내보고 한번 좀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무실에 아작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저도 걱정이 됐던 게, 문갑식 주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월간조선에서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아직 좀 이렇게 수입도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도 없이 그냥 혼자서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저렇게 작심하고 쳐들어오면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직원이 한두 명 있어야
뭐 경찰한테 전화도 하고 뭐 입구를 막고 저희도 그 서울의 소리인가 왜 그 백은종 거기 저희 사무실 쳐들어왔을 때 여직원들밖에 없었긴 하지만 여직원들이 몇 명 되니까 문도 막고 막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 저희 고소장 낸 거는 지금 여직원들이 직접 가서 26일 날 고소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백은종 지금 뭐 대한의협에서도 지금 고소를 한 상태고 저희도 고소를 한 상태인데 그렇게 자꾸 고소가 뭐 여러 건 겹치다 보면 백은종 씨는 언제까지 그런 식의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네. 라임 방송하고 청주 그것 때문에 시달리신다고요. 청주 때문에 지금 뭐 소송 당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박스가 아니라 저희 그때 방송 나왔을 때 문갑식 주필께 저희 그 기념품 같은 거를 저희 봉투에다 넣어서 드렸었는데 하루짱님, 강소장님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유유. 네, 제가 오늘 좀 주필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가서 한번 사무실 한번 가서 좀 보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HY님 감사합니다. 네, 이 뭐 그 저희 댓글 아니면 이런 거 기사에도 안 나니까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진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분이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네,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조금 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 어제 밤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 6시 반에 최고위원회의를 한다. 뭐 일정은 통합당에서 최고위원 일정은 이렇게 시간을 한 이유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일정 때문이다. 다들 지금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뭐 무슨 일이냐 급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뭐 했었는데 보니까 4군데 지역구 공천을 무효화했습니다. 경기 의왕가천 그리고 화성을 부산 금정 경북 경주 이렇게 4군데를 무효화했는데 의왕가천은 이윤정 후보고요. 화성을은 한규찬 후보, 경북 경주는 박병훈 후보, 부산 금정은 김종천 후보 이렇게 4사람인데 여기를 왜 무효화했는지 근데 이 최고위원이 누구예요? 이 기사에 이 최고위원이라는 말이 안 나왔네. 이 최고위원 이준석인가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최고위원은 부산 금정과 경기 화성을 경북 경주 무효화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네,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4곳을 공천 무효화했다. 이게 사실 좀 말은 안 돼요. 이런 식의 조치가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을 이렇게 무효화하는 게 당원 당규에 없어요. 이런 게 당원 당규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한 번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좀 될 겁니다. 아마 이거 저 공천 무효화하고 새로운 공천을 하면 좀 뭐랄까 가처분 같은 거 하면 이거 문제 되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좀 이게 좀 한 번 하다 보니까 좀 개념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무효화해서 과연 누구를 공천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 무효화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이게 이유가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냐면 이 4사람이 지금 다 좀 약간 기존의 의원들 경북 경주 같으면 김석기 의원이고요. 부산 금정은 이제 김세현 의원 지역인데 여기 김세현 의원의 아마 뭐 보좌관 출신인가 이 김종천인가 그런 것 같았는데 화성을이 서청원 의원 지역인가요? 의왕가천은 지금 현역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도 지금 컷오프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27일 요번 주 금요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인데 오늘 무효화해서 오늘 공천을 이 네 군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네, 물론 이제 이 네 사람이 좀 지역에 제대로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많이 얘기해 주신 김근식이나 좀 날리지 정말 그렇습니다. 김근식이나 좀 날리지 김근식은 안 날리고 도대체 엉뚱한 데를 지금 계속 날리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일단 나온 기사가 여기까지라서 왜 도대체 무효화하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누구를 후보로 할 건지 이런 거. 네. 문주필은 정말 뭐 정말 그럴까요? 한번 이준석 여기 나오는 게 이준석 이 최고라는 게 이준석 최고인 것 같아서 한번 여기를 전화를 한번. 아니 오늘 아침에 4명 지금 그 공천 무효화했다는데. 예. 이 뭐야 이거? 금정은 솔직히 말하면 김세현에 대한 사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김세현하고 좀 관계가 있지 김종천이라는 후보가.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무슨 뭐 보좌관인지 뭔지 뭐 그런 하여간 뭐 굉장히 관계가 있던데. 굉장히 간단해. 어차피 거기는 금정은 김세현이나 김진재 사람 아니면은 종천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늘 조경태가 총대 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거죠. 그냥 김종천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김세현 사람을 김세현 지역구에 주는 것마저도 이제 싫다 이거예요. 그냥 김세현 그 정도 싫다예요. 그럼 누굴 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무대책인 게 김종천을 자르면은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원정이라는 그 옛날 구청장 출신이 되거든요. 거기가 김진재 보좌관 출신일 거예요. 아버지 보좌관이냐 아들 보좌관이냐 뭐 그거구만. 그러니까 어차피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싫다 그러고 이제 그 뭐냐면 오늘 이제 회의에서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슨 최고위가 공천권을 행사하니 뭐 이런 소리가 앉아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원 당규상 말이 되냐고.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무슨 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걸릴 것 같은데 난 좀 너무 개념 없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건 뭐냐 보니까 완전히 그거예요. 완전히 지금 뭐에 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지금 그러니까. 썰로 돌기 시작하는 거라서 너무 이렇게 하니까 썰로 돌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일을 너무 황당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지난주부터 듣기 시작한 그런 부도썰이 이제 슬슬 생각나는 거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잘 되고 있어? 저희요? 저런 것 때문에 확 죽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다가 또 오히려 뭐 지금 뭐 영 또 좀 그런 것 같아 좀.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 변수는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볼게요. 투표율 문제를 좀 한번. 프랑스 지방선거 뭐. 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프랑스 보셨죠? 프랑스. 그러니까 거기 뭐 투표율 많이 떨어졌더라고 확실히. 근데 프랑스에서는 확실히 고령층이 덜한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애 키우는 사람들이 안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쟁난 투표한다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좀 투표할 것 같고. 그래 알았어 열심히 잘 뛰셔. 그래. 예. 또 가볼게. 예. 네, 뭐 정말 너무 이상한 그 공천 무효라서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납득이 안 되네요. 네, 방송 얘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시간이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라서 당연히 방송이라고 알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폰인데 뭐 다 알죠. 아유, 이준석이 방송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도 그래서 적당히 조심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갑식 주필이 전화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이준석 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함익병 원장하고 같이 한번 찾아가서 저 뭐 격려 그런 어떤 것도 했는데 굉장히 약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뭐랄까 마음 한구석이 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또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선거에 나오기 시작해서 벌써
벌써 몇 번째? 벌써 세 번째 선거인가요? 벌써 세 번째 선거니까 네,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잘 돼야 될 텐데. 네, 네 오늘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오늘 좀 이렇게 뒷부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시간이 좀 남아서 뭐 전화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좀 하여간 좀 매일매일 좀 다이내믹하게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이 뉴스의 속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깊숙이 알려드리려는 저희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가상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ARS 정기구독으로 저희를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 방송에 매진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우리 문갑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직원도 좀 있고 그랬으면 그렇게 만일에 지금 걱정되는 대로 그렇게 테러를 당했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더욱 열심히 이번 선거 기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좀 밖으로 안 나갔었는데 저희가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께 더 현장에서 현장감 넘치는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